과학 탐구 실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르누이 정리와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날고 싶어하는 인류의 꿈의 역사와 비행기를 이루는 날개들, 그리고 에어포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파스칼의 원리, 베르누이의 정리, 그리고 마그누스 효과를 탐구하면서 비행 원리와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와 코안다 효과를 실험을 통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카이카오스 왕은 비둘기가 끄는 왕자에 앉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그 비둘기를 잔뜩 매달고 하늘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마 날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동력 비행기, 그러니까 글라이더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동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그 비행기가 최초로 라이트 형제가 1903년도에 그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다양한 비행 기술이 계속해서 그 독창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안내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항공 르네상스 시대 라고 할 정도로 그 비행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주가 날개가 있다면 참 좋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베르누이 원리, 그리고 마그너스의 힘, 그리고 코안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누이 정리와 종이의 움직임은 3화 사이펀 원리와 개용배에서 나왔었지요. 다시 한번 이번 화에서도 그 베르누이 정리와 종이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양손의 종이 테이프 끝을 하나씩 들고 종이가 서로 몇 cm 정도 떨어지도록 잡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그 종이 사이로 바람을 심호흡을 해서 훅 불어줍니다. 자, 훅 불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종이가 딱 달라붙네요. Y자 모양으로. 왜 그럴까요? 자, 두 개의 종이하고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람을 이렇게 쑥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공기 흐름이 빨라지죠. 공기 흐름이 빨라지면 그 안에는 압력이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 바깥은 어떻게 되느냐면 상대적인 고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바람은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좌우에서 압력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압력을 받게 되니까 종이가 안으로 싹 밀려서 누가 밀어준 것처럼 이렇게 Y자 모양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공이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받게 되는 알짜힘을 마그너스 힘이라고 하는데요. 공이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왼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진행은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먼저 공이 전체적으로 받는 힘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왜 운동장을 막 달리잖아요. 그럼 내 진행 방향하고 반대로 바람이 공기의 이동은 나의 뺨, 내 이마, 이렇게 나를 스쳐서 이렇게 반대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막 스쳐가잖아요. 그것처럼 공은 왼쪽으로 진행하지만 공기들은 지금 이렇게 진행 방향하고 반대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공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저기 윗부분은 어떻게 되겠냐면 공기 흐름 속도가 태풍의 그 위험 반경 이런 거 여러분이 배워서 아실 수도 있는데요.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지나가는데 공기의 그 공회전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지금 같아지죠. 저렇게 되면 저 윗부분은 공기 흐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공기 흐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아랫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공기의 흐름
오른쪽인데 공의 회전 방향은 왼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쇄가 돼서 공기 흐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베르누이 정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속도가 빠르면,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기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윗부분은 저기압이 되는데 아랫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압이 된다 그랬어요. 저기압하고 고기압은 언제나 누가 그 어떤 그 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공기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되냐. 수직에서의 공기의 흐름은 언제나 고에서 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에서 위쪽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어떤 힘을 받게 돼요. 이 받게 되는 이 힘, 알자 힘, 이거를 마그너스 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그너스 힘은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받게 되는 어떤 알자 힘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구 경기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많은 축구 선수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비상의 그런 어떤 카드를 발휘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페널티킥 그 상황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든 그 골키퍼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공을 넣어야겠죠. 자, 이럴 때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공을 감아차요. 공을 감아차면 공이 안쪽으로 휘게 되거든요. 안쪽으로 휘게 될 때 지금 왼쪽에 저라고 표시된 부분이 왜 저인지 한번 본다면 공의 진행 방향이 그 노란 화살표로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인데 그 축구공의 그 윗부분, 저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공의 진행 방향과 공기의 흐름은 반대로 흐르고 있는데 공의 진행 방향도 공기 흐름하고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기는 공기 흐름 속도가 아주 빨라지게 돼서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공의 진행 방향은 노란 화살표예요. 그러면 공기는 노란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축구공의 아랫부분은 공기의 흐름이 지금 우리가 선수 쪽으로, 공을 찬 선수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공이 회전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속도가 느려지면 베르누이 효과에서 압력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그 공의 그 윗부분들은 전부 어떻게 되느냐? 공기 흐름하고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 윗부분들은 전부 저기압이 되고 공의 아랫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공기의 흐름하고 공의 그 회전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래 부분은 전부 또 고기압이 돼요. 이렇게 되면 고에서 저로 마그너스의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공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위쪽으로, 고에서 저쪽으로 저렇게 힘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공이 쫙 휘게 되죠. 그래서 멋지게 골키퍼의 눈을 속일 수도 있는데 이때 발을 어느 쪽으로 이 공에 걸어주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니까 골키퍼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공을 바깥으로 밀어 차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차더라도 공이 반대로 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오른쪽에 그 노란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휘었죠. 저때 보면 오른쪽으로 공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은 반대로, 이 공이 맞는 전체적인 공기의 흐름은 왼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 우리 선수가 차고 있는 그 아래 절하고 나타난 그 곳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공이 회전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공기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아래쪽이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이 속력이 빨라지게 돼서 아래쪽은 다 저기압이 되는데요. 아래쪽은 다 저기압이 되는데 위쪽은 반대죠. 위쪽은 어떻게 되냐면 노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전부 다 왼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는데 공이 회전하는, 각 위치에서 공이 회전하는 방향은 전부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 상쇄가 돼서 공기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더 느려지게 되면 전기는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매그너스 힘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고에서 저로 이렇게 매그너스 힘이 매 순간순간 전부 조금씩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몰아주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이런 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그너스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 베르누이 효과에서 그 알자 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을 이제 비행 원리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비행기의 날개 구조가 그 순간적으로 이런 힘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먼저 비행기의 전체 구조를 한번 먼저 볼게요. 멋진 비행기가 나타났는데요. 이 비행기의 머리 부분을 우리가 기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몸체가 바로 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날개가 있고요. 날개는 양력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뜨게 하고 동체를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양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매그너스 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고에서 저기압으로 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꼬리 날개가 있어요. 그렇죠? 수직으로 세워진 것이 꼬리 날개고요. 양옆으로 그 고래라고 치면은 고래 꼬리가 양옆으로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렇게 생긴 것이 수평 안정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날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저렇게 있으면 이거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공중에 뜬 비행기를 비행기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날개예요. 그래서 날개인데 이게 이제 양력을 생기게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동체하고 완전히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빨간색이 덜 색칠된, 그러니까 표시가 덜 된 부분이 있죠. 날개에서.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보조 날개가 되겠습니다. 보조 날개는 날개에서 동체에서 좀 먼 쪽으로 날개 아래 양 끝에 붙어 있는 날개인데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 날개는 주로 항공기가 선회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요. 그 좌우 보조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만약에 왼쪽 보조 날개가 올라갔다면 그 오른쪽 보조 날개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력을 서로 다르게 받아서 항공기가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날개에는 또 플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치가 되는데요. 이 플랩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의 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 꼬리 날개가 있는데요. 꼬리 날개는 바로 그 오른쪽 위에 보라색 항공기가 있죠. 그 검정색 점선 안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거, 이것이 바로 꼬리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 날개도 빨간색으로 지금 색깔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또 붙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꼬리 날개 수직으로 세워진 부분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됐다면 꼬리 날개의 그 끝부분에 이렇게 방향타라고 하는 것이 또 움직이는 것이 또 날개가 또 있어요. 아주 짧은 거, 작은 게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듯이 이 방향타가 좌우로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보조 날개는 선회를 할 때 우아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선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방향타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비행기의 기술을 이렇게 좌나 또는 우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로 따지면은 그 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안정판이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 비행기를 보게 되면 그 수직으로 세워진 꼬리 날개 말고 꼬리에서 이렇게 좌우로 앞에 날개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진 그 날개가 있어요. 그거를 수평 안정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펼쳐진 그런 수평 안정판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승강타라고 하는 날개가 또 있습니다. 이 승강타라고 하는 것이 꼬리 날개에는 방향타가 또 추가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승강타는
그 수평 안전판에 붙어 있는 그런 날개가 되겠습니다. 승강탄은 위아래로 움직여요. 근데 아까 보조 날개는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좌우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승강탄은 위아래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승이나 하강을 할 때 양력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양력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행기가 이제 날개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비행기는 그러면 어떤 힘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받는 힘은요, 공중에 떠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뭘 갖고 있느냐, 공중에 떠 있든 뭐 지표면에 발을 붙이고 있든 중력을 받게 되죠. 중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 엔진 뭐 이런 연료를 사용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추진력, 추력을 받게 되죠. 근데 공기를 통과해서 날아가야 되니까 그 저항이 생기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추력과 반대 방향으로 항력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날개 설명하면서 양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비행기를 띄우는 힘, 이게 바로 양력이거든요. 그래서 양력, 이게 있어야 비행기가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보다 양력이 커야 뜨는 거죠. 그 양력에 비해서 중력이 크면 못 뜨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받는 힘은 여기에서 추력과 항력과 양력, 중력 이렇게 있고 양력이 더 커야 비행기가 뜰 수 있다. 이 비행기가 뜨려면 날개꼬, 꼬리, 그러니까 뭐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익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에어포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포일이 받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개꼴 또는 에어포일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날개꼴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지금 비행기가 멋지게 날개를 쫙 펼치고 있죠. 저 날개 중에 오른쪽 날개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잘랐어요. 그랬을 때의 단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녹색 부분이 바로 단면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저 녹색 부분의 절단면을 우리가 에어포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어포일 모양을 보면 기수 쪽이 이렇게 좀 넓고 유선형의 모양을 갖고 있다면 꼬리 쪽으로 갈수록 정말 꼬리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요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비행기가 날게 해주는 그런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포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죠. 비행기에서는. 자, 이제 비행기의 그 절단면 날개 에어포일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왼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의 흐름은 반대로 날아가는 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되겠죠. 공기 흐름이 생기는데 보면은 에어포일이 그 기수, 왼쪽이 기수라고 그랬어요. 기수 쪽에서 꼬리 쪽으로 갔을 때 아랫부분은 거의 이렇게 직선에 이렇게 형태가 되었다면 기수 쪽에서 윗부분으로는 곡선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실험을 해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처음 기수 쪽에서 공기가 스타트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위와 아래로 이렇게 갈라질 때 꼬리 부분에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을 이제 윗부분에도 실을 매달아 놓고 아랫부분에도 실을 매달아 놓고 이제 바람을 앞에 기수 쪽에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실이 움직이는 것이 거의 같은 시간에 실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윗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같은 시간에 그 꼬리 부분에 도착한다고 했을 때 거리가 더 기니까 곡선이니까 거리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도달하려면 아래 그런 직선 부분에 비해서 공기의 흐름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공기 흐름은 굉장히 빠른 흐름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아래 부분은 위에보다는 느린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공기 흐름이 빠르다 느리다 그러면 이제 베르누이 정리가 딱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위에 빠른 흐름은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 생성이 되는 거고 아래 느린 흐름은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저기압, 아래는 고기압 이렇게 되니까 압력이 고에서 저로, 그러니까 공기가 이 힘, 아까 매그네스 힘이라 그랬었죠. 이게 아래에서 위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떠받쳐지는 것처럼 돼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여기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에어포일이 저런 모양으로 생김으로 해서 양력이 그 비행기를 받쳐주는 힘이라고 그랬죠.
뜨게 하는 힘이 양력인데 그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어포일과 그리고 양력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 받음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받음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받는 각이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력을 받게 되는 그런 각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노란 화살표가 바로 뭐가 되냐면 비행기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왼쪽으로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밑에 활주로가 있네요. 저 활주로에 오른쪽에 비행기가 있는데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진행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진행 방향과 비행기의 그런 기수 방향을 이제 우리가 시위선이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에어포일은 날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날개의 그 시위선 저 끝부분하고 그 아까 그 동체 기수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항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기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 방향 사이에 그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시위선이 아래로 내려오면 받음각이 줄어드는 거고 시위선이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받음각이 커지게 되는 거죠. 비행기가 받음각이 커진다 이 말은 비행기가 이제 거의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기수가 올라가는 꼬리에 비해서 기수가 올라가게 되면 받음각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아래로는 중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진행 방향하고 반대로 저항하게 되는 항력이 생기게 되고 위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양력이 생기게 되겠죠. 이 받음각과 양력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이 비례해서 커지게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제일 왼쪽에 있는 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에서 이제 비행기가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위선이랑 해서 연결되는 이 부분이 받음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공기 흐름이 그 진행 방향하고 반대로 이렇게 비행기의 에어포일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곡선을 지나가게 되는 거고 아래 부분도 물론 곡선이긴 하지만 위의 곡선보다는 더 짧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부분을 한 10의 거리를 지난다라고 하면 위에는 10보다 좀 더 긴 거리를 지나는데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가 공기가 더 빠르게 되고 그래서 저기압이 되고 아래는 상대적인 고기압이 돼서 이렇게 양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그리고 추력, 엔진을 주게 되면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나 부분이 되겠는데요. 나는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양력을 좀 더 크게 받고 싶다. 양력을 크게 받으면 그 연료가 좀 덜 들겠죠. 그래서 크게 띄워지는 힘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기술을 좀 더 들어요.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게 되면 시위선하고 진행 방향 사이에 각도가 받음각이 되는데 지금 가에 비해서 받음각이 훨씬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커지게 되면 앞에서 공기의 흐름이 진행 방향하고 반대로 비행기 기수 쪽을 만나게 되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는데 비행기의 기수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기수에서 꼬리로 향하는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 아랫부분을 보면 가는 10이라고 했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아래 부분의 길이는 더 짧아지고 그리고 위에 공기가 지나가야 되는 곡선은 더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 더 길어지고 더 짧아졌기 때문에 고기압하고 저기압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되죠. 더 커지게 되면 양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양력이 발생하게 되죠. 고와 저가 더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큰 양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나는 그 하늘에 떠 있는 힘을 더 크게 받을래? 그러면 기술을 저렇게 들어주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이렇게 많이 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양력이 무조건 커져요.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기가 이제 지나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공기 흐름이 이렇게 왔을 때 위는 정말 곡선 많이 지나가야 되고 아래는 나보다도 더 짧은 거리를 지나가게 되니까 고압과 저기압의 그 차이가 더 커지니까 이렇게 양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또 기수하고 공기를 이렇게 맞는 비행기 몸체가 밑에서부터 맞는
처음에 공기가 들어왔을 때 바람을 맞게 되는 그 저항력, 그게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력도 굉장히 커져요. 양력도 커지지만 항력도 굉장히 커져서 잘못하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실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포일의 형태는 그 받음각도 물론 있지만 그런 어떤 날개 양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위가 이렇게 더 길고 곡선으로 더 길고 아래는 조금 덜 곡선인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형태처럼 위로 꺾어진 거나 아래로 꺾어진 거나 위아래의 그 거리가 똑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오히려 아래가 더 많이 곡선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날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죠? 자,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받음각을 이렇게 높이게 되면 저렇게 실속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고양력 장치라고 해서요. 비행기에 아까 플랩이 있다고 그랬죠. 비행기에 날개가 있으면 그 동체에서 먼 부분 쪽으로 뒤에 그 보조 날개가 있고 동체하고 가까운 쪽으로는 플랩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 플랩하고 슬랫은 양력을 높여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또는 또 착륙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실속을 방지하고 양력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플랩을 먼저 볼까요? 플랩은 이제 비행기가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받음각이 이제 저 정도고 이제 양력도 현재 저렇게 받고 있어요. 공기의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랩을 근데 여기다 이렇게 탁 떨궈요. 여러분이 비행기 탔을 때 혹시 창밖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보면 뭔가 이게 견고한 게 아니라 비행기 날개의 그 끝부분, 그러니까는 그 꼬리 부분 쪽을 보면 이렇게 뭔가 덜렁거려요. 막 덜렁덜렁덜렁거려서 저거 이음새 저렇게 허술하게 해놔도 되나? 막 그런 느낌을 혹시 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플랩이 이렇게 이게 덜렁거리듯이 이렇게 툭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플랩이 되는 건데요. 저 노란 그 에어포일처럼 생긴 저 노란 게 플랩이에요. 근데 저거를 비행기가 아래로 이렇게 탁 이렇게 펼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공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지금 회색 그 점선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흘러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받음각이 어떻게 되느냐? 플랫의 그 끝하고 녹색의 그 기수까지가 다 하나의 그 에어포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곡선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받음각이 아주 커지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양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륙할 때 플랫을 이렇게 내 가지고 굉장히 큰 양력을 받아서 이게 날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슬랫은 뭐냐? 오른쪽에 슬랫을 보면은요. 슬랫은 반대로 앞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플랩은 받음각을 크게 했잖아요. 그런데 슬랫은 앞으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날개에서 앞으로 내게 하게 되면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체적인 에어포일의 형태가 그 곡선이 좀 더 위가 훨씬 더 길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래로 지나가는 거 비슷한데 위로 이렇게 빨갛게 파란 선에 비해서 위에 빨간 곡선이 좀 더 구부러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를 지나는 거나 아래를 지나는 거나 공기의 그 도착 시간은 꼬리 부분에 도착하는 시간은 같다고 그랬으니까 위에 공기가 더 빨리 움직여야겠죠. 더 빨리 움직이면 그 더 저기압이 되고 아래 부분은 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고기압 저기압 차이가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슬랫의 이런 역할에 의해서 굉장히 큰 또 양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플랩은 받음각을 키우는 거고 슬랫은 어떻게 되냐면 곡면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날개 곡면을 증가시켜서 양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매그너스 효과 힘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날개들이 비행기에 있어서 비행기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번에 날개 없는 선풍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람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개 없는 선풍기인데요. 지금 원통형 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날개는 어디를 봐도 날개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통 자체가 바로 날개 없는 선풍기는 에어포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비행기가 있어요. 절단면을 잘라요.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녹색의 에어포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통형은 바로 비행기의 저 날개 부분, 저 날개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말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른 거하고 똑같아요. 이 에어포일 그 원통이 날개를 둥그렇게 마는데 그거를 아래에서 위로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통이 그 날개 없는 선풍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평평한데 저 절단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절단면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에어포일이 비행기의 에어포일하고 상하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윗부분이 저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고 그 아랫부분이 그러니까 보시자면은 우리가 지금 날개 없는 선풍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란색이 윗부분에 해당하고 그 안쪽에 회색 부분이 바로 아래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어포일의 아래 부분,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해당하고 지금 앞이라고, 그러니까는 날개 없는 선풍기의 앞이라고 쓴 부분, 거기가 비행기의 그 기수 에어포일에 해당하는 거기가 좀 두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두툼하면서 그 빨간 그 직선이 나간 부분, 그 끝부분이 얇게 꼬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얄팍하게 저렇게 생겼답니다. 자, 아래 부분은 저렇게 곡선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부분, 그러니까 저기 아래 부분 절단을 하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그 모터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부분은 바닥 부분 평평하고요. 평평해서 자르게 되면 저렇게 아래 부분은 위가 에어포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그 비행기의 날개를 길게 늘려가지고 동그랗게 마른 것이 바로 이 날개 없는 선풍기다라고 생각하면 저 몸체 자체에 에어포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에어포일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날개 없는 선풍기는 어떤 원리가 되느냐? 에어포일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거에 위에 거를 보면 날개 없는 선풍기의 윗부분, 그러니까 위가 평평하고 아래가 곡선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에어포일을 보면 아래에 있는 에어포일은 비행기 에어포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하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날개 없는 선풍기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기수 부분의 에어포일에서 저렇게 뭐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서 내부와 외부의 공기가 비행기하고 달리 저렇게 서로 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 지금 노랗게 오각형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바로 날개 없는 선풍기 원리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바람이 불게 되는. 자, 어떻게 부느냐면 지금 날개 없는 선풍기 내부에서요. 어떤 구조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저기로 빠져나와요. 그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저 빠져나오는 저 부분이 공기를 쓸고 나가버리죠. 쓸고 나가버려서 저희가 저기압이 돼요. 쓸고 나가니까 계속 거기 있는 공기를 빼버리기 때문에 저기압이 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윗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고기압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공기의 흐름이 저 빨간 화살표처럼 이렇게 빨려 나가는 저 힘에 고기압들이 저렇게 딸려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저렇게 쭉 빠져나가게 돼요. 빠져나가게 되고 아래쪽은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노란 오각형이 있는 부분 저 부분부터 또 아래쪽 시작할게요. 저기에서 이제 내부에서 공기의 흐름이 저렇게 빨간 화살표처럼 저기를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간 저쪽이 공기를 훅 나가버리니까 에어포일에서 나온 바람이 그 내부의 공기들을 그 안쪽
내부가 아니라 안쪽의 공기를 내부에서 에어포일 내부에서 나온 공기가 그 선풍기 그 안쪽에 있는 공기들을 저렇게 끌고 나가버리면 저게 공기가 저기압이 되고 상대적으로 그 아래쪽은 어떻게 되냐면 고기압이 되겠죠. 고기압이 되면 이 빨간 화살표가 저 끌고 나가는 힘 때문에 고기압 공기들이 저쪽 안쪽으로 저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오른쪽에 있는 그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처럼 저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 자체가 에어포일이 되는 거죠. 이 통 안에는 그럼 어떻게 공기가 흡입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모터가 있어요. 그 모터가 있는 그 부분에는 무수하게 많은 공기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공기가 흡입이 됩니다. 그렇게 빨아들인 공기는 위쪽 고리 내부로 이제 밀어 올려주게 되는데요. 그 고리 그 내부로 올라오는 공기가 그 고리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증폭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모터를 통해서 흡입된 공기가 원통을 향해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그 증폭이 돼서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이 공기가 지금 몸통 자체가 에어포일 형태라고 그랬는데 저 파란색 화살표처럼 저희가 에어포일에서 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홈이 파져 있는 저곳으로 공기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그 원통 고리 내부의 공기를 밀어내게 돼요. 원통 내부의 공기를 저렇게 바깥으로 밀어내 버리게 되면 저 고리 내부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바깥에 그러니까는 고리 바깥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대로 상대적인 고기압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빨려 나가게 되는데 이때 흡입되는 공기의 무려 15배로 증폭돼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렇게 빨려서 그 공기를 내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배니까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이 느껴지게 되겠죠?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니까요. 날개 없는 선풍기에도 이 에어포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비행기에서의 그 에어포일의 형태는 바람각과 함께 그 날개 양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에어포일의 형태가 그 위의 곡면이 더 항상 길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형처럼 위아래에 그 곡선의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아래쪽이 더 긴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아까 그 매그너스 효과라든가 베르누이 원리에서 어떻게 비행기가 뜨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코안다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자, 이제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그 실험의 그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베르누이 원료하고 탁구공인데요. 지금 이제 아래에서 드라이를 켜주면서 그 위에 탁구공을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탁구공을 이제 띄우게 될 거예요. 근데 탁구공을 띄우게 되는데 이 탁구공이 웬만해서는 이 공간을 벗어나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드라이기 위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드라이기 공기가 이렇게 그 탁구공 주변을 이렇게 쫙 빠져나가면서 탁구공 주변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저기압이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드라이기 바람이 미치지 않는 바깥쪽은 공기의 흐름이 빠르지 않겠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상대적인 고기압이 돼요. 상대적인 고기압이 되고 4번 쪽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위에 드라이기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상층 부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미치지 않는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탁구공이 있는 그 주변에 드라이기 바람이 미치는 것보다는 그 속력이 더 느리겠죠. 그래서 위에도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기 부분은 저기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힘들이 모두가 다 저기압 쪽으로 그 압력이 그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탁구공이 여지간해서는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기 위에 한번 탁구공 올리면 계속해서 이동해도 탁구공이 저기에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실험이 되겠는데요. 실패 하나는 실을 감아가지고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매달고 같은 높이의 이제 B라고 하는 실패는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실패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어느 곳이 먼저 땅에 떨어질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A가 먼저 떨어진다, 아니면 B가 먼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어느 쪽이든 누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그 실패가 떨어지는 위치는 어디일까? 만약에 A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A와 B의 그 연직선상이 바로 X로 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을 떨구었을 때 그 A가 바로 연직에서 떨어질지, 그게 이제 2번이 되겠죠? 아니면 연직보다는 앞쪽 1번 또는 뒤쪽 3번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또는 B는요 연직 아래로 떨어지면 5번이잖아요. 5번 위치인데 그거보다는 앞쪽인 4번일까 아니면 뒤쪽인 6번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어떤 위치라고 정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또 재밌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베르누이 원리와 코안다 효과라고 했는데요. 코안다 효과는 뭐냐면, 코안다라는 사람이 1930년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유체가 구분 물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표면의 곡선을 따라가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제 수돗물이 막 나오는데 원래는 연직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텐데, 거기에 구분면, 숟가락에 저 구분면을 대게 되면 저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안다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전자에 이렇게 물을 따르려고 한다거나, 또는 뭐 냄비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물을 좀 잘 따르고 싶은데, 또는 비커를 가지고 또 다른 비커에 물을 이렇게 잘 옮기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비커 벽면을 따라서 또는 주전자 벽면을 따라서 원하지 않는 바닥으로 물이 이렇게 따라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코안다 효과랍니다. 그리고 실에 매단 탁구공을 막 이렇게 돌려요. 돌리다가 물 주변에서 이렇게 닿잖아요. 그럼 탁구공이 물줄기로 이렇게 끌려가고요. 그리고 물이 탁구공 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현상이 있어요. 왜 끌려가겠어요? 탁구공이 돌리는데 탁구공이 왜 끌려갈까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베르누이 원리를 실험하는 건데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셨지요? 그 탁구공이 드라이기 위에 계속 있어요. 그냥 거기에 갇혀서. 그래서 좌우 그리고 위 거기서 다 고기압을 받고 아래에서는 또 드라이기에 그 바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 사이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원리 실험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탁구공 위에 풍선을 올렸는데도 그냥 일직선상으로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탁구공하고 저 사이에 무슨 스티로폴 공을 또 넣잖아요. 그럼 세 개가 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압에 갇히게 돼서 벗어나지 않고 저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게임을 할 때 그 드라이기를 또 잘못하게 되면은 저 흐름이 깨지게 되니까 탁구공이나 풍선이나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오래 저기에 탁구공과 풍선을 머물게 하느냐라는 거를 게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코안다 효과인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숟가락 벽면을 따라서 저렇게 흐르고 있죠. 이번에 영상은요, 물줄기 옆에서 탁구공을 실에 메어서 이렇게 막 돌려요. 돌리게 되면 탁구공이 툭 끌려가서 탁 붙으면서 탁구공 표면을 타고 물이 흐르게 되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탁 순간적으로 끌려가는 거 보이셨죠? 그리고 탁구공 표면을 따라서 물이 저렇게 흘러요. 탁구공 표면을 따라서. 왜 탁구공이 저렇게 순간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냐면 그 물이 막 아래로 흘려 내려가면서 주변에 물줄기 주변에 공기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없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저기압이 되겠죠. 속도가 빠르니까. 바깥은 상대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고기압이죠. 그러니까는 마치 누가 탁구공을 일부러 밀어준 것처럼 물줄기에 가서 저렇게 탁 달라붙게 되고, 이제 붙게 되면 물이
저 탁구봉 표면을 따라서 아래로 저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저렇게 흐르게 되는데, 저렇게 따라서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코안다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준 베르누이 원리, 그리고 마그네스임하고 코안다 효과를 같이 탐구를 했거든요. 코안다 효과는 저렇게 그 기체에 비행기가 있으면 그 기체에 그 몸체를 타고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마그네스 힘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코안다도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의 비행 원리하고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가 똑같이 에어포일의 그런 원리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적용한 것을 탐구해 보았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